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됐던 자치경찰제가 내년에 일부 도시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지금과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경찰 출신의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 큰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수험생들 예비 소집에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지역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충남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7.1도, 습도는 61%,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15도, 강릉 12도, 대구, 광주 16도, 부산 17도, 제주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어제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방안의 핵심은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분리해서 민생과 수사를 전담하는 겁니다. 세종과 서울,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자, 경찰 출신의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경찰 제도는 국가경찰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가경찰제죠, 예. 그러면 자치경찰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가경찰제는 경찰청 산하 단일 조직인 국가경찰이 모든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현재 지검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예. 반면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전국 치안을 총괄하고 강력 단위의 시도에 그 별도 자치경찰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친화적 치안을 제공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단일 조직인 경찰 조직의 역할을 나누되 분리되는 건 아니죠? 분리된다고 봐야죠. 조직이 예. 분리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기존에 이제 경찰청 조직이 별도로 있다라고 한다면 자치 경찰 조직은 지금 지자체 산하로 이게 이관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주에서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을 도입해서 자치경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네. 어제 발표된 자치경찰과 기존의 제주 자치경찰과는 성격이 비슷한가요? 예, 크게 보면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제주 경찰이 인력 규모가 국가경찰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적었고요. 예. 사무도 국가경찰의 어떤 범죄 예방 사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초동 수사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되어가지고 이번 자치분권위원회 도입안에서는 인력 면이나 사무 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강화를 시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기존에 보면 제주경찰 같은 경우,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경찰이 지금 지방경찰청에 한 1,600명, 1,7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치경찰은 한 137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8% 정도 수준이었는데 도입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그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한 43,000명 정도가 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경찰이 한 36% 정도 수준으로 인력이 맞춰지는 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주경찰이 국가경찰 범죄 예방 사무를 그야말로 보조만 하는 역할만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 도입안에서는 이제
지구대 파출소를 대거 자치경찰을 이관해서 범죄 예방이나 교통지도 단속, 지역 경비 등 뭐 주민 밀착형 소위 민생 치안을 담당하게 했고요. 예. 그리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민생 치안 사범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치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예.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미국 경찰의 경우는요. 뭐 로스앤젤레스는 LAPD, 뉴욕에는 예. NYPD가 있고요. 이런 게 자치경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뮤니시팔 폴리스라고 하는 자치단체, 뮤니시팔리테라고 하는 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찰입니다. 이는 예. LAPD나 아시는 바와 같이 뉴욕 PD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자치경찰이 되겠죠. 미국은 보안관도 있잖아요. 경찰하고 보안관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치경찰관들이 이제 그 경찰 활동을 하게 되고요. 보안관은 우리나라에 없는 좀 특수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게 그 자치단체에서 이제 주로 이제 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그렇군요. 시황관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 형태의 경찰관이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낯선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자치경찰 자경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건 그야말로 이제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국가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국가가 생성되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경단 같은 조직들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어떤 뭐 치안 활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되겠죠. 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도 뭐 자유방범대 같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직과 좀 비견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나라의 역사나 그 제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국가경찰제라든지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민주주의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연방제 국가죠.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단위, 연방 단위에서는 뭐 FBI 같은 뭐 경찰 조직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수사기관이 또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제 국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이 있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는 또 자치경찰을 이게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가까운 예. 일본에도 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 헌법 보니까요,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헌법 자체, 그래서 경찰권에 대해서 각 자치주에 유보된 권한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추후에 도입하는 경우에 그렇게 도입하는 걸까요? 아니면 헌법 차이일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방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연방 단위에서는 경찰력을 두지 않도록 했던 것이고요. 각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별로 이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해놓은 것인데, 예. 아무래도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연방 단위의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에 대한 어떤 대응을 위해서 이제 연방 단위의 어떤 기관들, 법 집행기관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 이제 FBI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가 단위의 연방 단위의 경찰 조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법 집행 조직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조직들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물론 경찰 조직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연방수사국 FBI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광역수사대인가요? 강력수사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거는 강력수사대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도단위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FBI 같은 조직이 아직까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참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공론화됐는데요. 20년 넘도록 이렇게 논의가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1990년대 이제 민주화되고 사회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자치경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자치경찰에 관한 논의는 1945년 해방 직후에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군정을 실시했죠, 우리 해방 직후에. 그러면서 이제 일제시대 때 어떤 중앙집권적 경찰 체제가 뭐 대중적, 지역적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국민 억압국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 제도를 한번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뭐 사회 혼란도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남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예. 국립경찰부대, 그러니까 준군사 조직으로서 단일주의 체계를 갖춘 경찰 조직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도 아마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고 뭐 지방자치에 대한 가치가 커지면서 1990년대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되지만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자치경찰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왕에 우리나라의 뭐 치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지금 굳이 이 치안 상태를 혹시나 이렇게 자치경찰을 도입해서 흔들면 어떻게 할까? 예. 뭐 좀 이렇게 안 좋아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국가경찰제를 도입하는 걸 찬성하는 분들은, 기존의 것을 찬성하는 분들은 조직 관련해서 그 관리가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안 그렇습니다. 유지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쨌든 예. 지금 자치경찰제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예전에 해양경찰이 해체됐다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됐을 때도 그냥 뭐 해경으로 불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국민 네. 입장에서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어떤 게 좋습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내 삶이 얼마나 안전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만큼 내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얼마만큼 이렇게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기존에 이제 그 국가경찰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예. 국가경찰에서 해왔던 지역사회, 우리 지역사회에서 경찰활동, 주로 이제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단위에서 하는 이게 경찰활동이 되겠는데요. 국민들이 이게 막상 이제 자기 지역사회에 어떤 경찰활동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라고 하는 통계조사 결과가 통계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 OECD 가입국 중 34개국 중 33위 정도에 우리나라 경찰이 해당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막상 이제 국가경찰에서 열심히는 하겠지만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경찰활동에 있어서 그야말로 주민의 어떤 요구나 지역사회의 어떤 요청,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필요한 어떤 치안 서비스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냐 혹은 자치경찰이 담당할 사건이냐를 두고서 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쪽에 문의를 해야 되고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도입안에도 좀 고려가 됐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범죄를 당하는, 뭐 범죄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 채널이 막 여러 개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겠고 어려움이 있겠죠. 아마 이런 뭐 혼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 채널은 지금 112 상황실로 단일화 한 것으로, 그러니까 자치경찰 도입 이후에도요. 예. 단일화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이를 국가경찰 소속으로 운영을 하되 자치경찰이 같이 협업을 하도록, 그러니까 파견을 가서 112 상황실에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해놓은 것이죠.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통해서 이런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리고 혹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지금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사건의 경우,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가벼운 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를 하면 자치경찰이 출동을 하겠군요. 지금 원칙적으로는요. 예. 같이 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출동하는 것도 되어 있고, 예. 자치경찰이 전담 업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은 자치경찰이 수행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결국 지방직 공무원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의 세금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일단은 국가경찰에서 국가 전체 치안 사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국가경찰에서 써왔던 어떤 그 예산들을
자치단체로 이렇게 좀 이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적어도 당분간은 그 자치경찰제가 이렇게 좀 완성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좀 이렇게 국가의 어떤 보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022년까지 4만 3천 명 정도의 경찰관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동하면서 한 36%가 자치경찰로 편성이 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네네. 반대로 36%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찰들 입장에서 내 신분이 국가경찰에서 그 자치경찰로 바뀌면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도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문화가 아무래도 지방 공무원보다는 국가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찰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국가 경찰에 있다가 자치 경찰로 넘어가면 지방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반발이 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모르겠어요. 도입안을 보면 이 국가 경찰 에서 이거 자치 경찰로 이관되는 이 인력들은 당분간 국가 경찰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추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제 채용을 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인원들이 안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수년간 오랫동안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발표 내용 보시고서 여러 가지 평가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보완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사실 아주 오랫동안 논의됐던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도 다가갈 수 있는 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했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산물이 이제 도입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런 도입안이 도입된 만큼 제대로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 구체적인 어떤 자치경찰의 집행활동에서 세세적인 부분들을 좀 이거 써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이니까요. 이제 적용되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장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 출신의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 시내 병원에서 지난 2달여 동안 주사를 맞고 숨진 4건의 사고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군과 구 보건소장 긴급회의를 열고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어제부터 16일까지 관내 응급의료기관 20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법상의 점검 기준인 의료시설과 인력 기준은 물론 일회용 주사기와 일회용품 재사용 여부, 의약품 관리 상태, 의료 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 관리 교육도 강화하고 감염 관련 표준 예방 지침을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천 지역의 주사 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2개월간 발생한 사례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현재 해당 사망 환자에 대한 개별 사례를 조사 중이라면서 인천시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역학조사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녀 학생에 대한 퇴학과 시험 문제가 유출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파면 등 관련자 징계 처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슷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을 배제하고 인쇄실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낼 때 부모의 재직학교는 지원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같은 학교에 배정되면 교직원 자녀 분리 신청을 위한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이재명 지사의 잘못된 인사를 문제 삼아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는 어제 오전 10시 한선재 신임원장을 불러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한 원장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박옥분 여성가족위 위원장은 행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원장 인사를 한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실하며 이 지사의 사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해 안에 3,8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그동안 맞서왔던 산업금 인상 시기에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법인 택시 250여 개의 회사가 가입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간담회에서 택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달 동안은 산업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6달 뒤부터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법인 택시 회사에 알려서 동의 서명을 받고 기본 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시의회에 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 거부 단속에 직접 나서고 삼진 아웃제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에도 승차 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승차 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처럼 택시 승차 거부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 데는 승차 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요금만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CCTV 녹화를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안성병원 수술실 5곳에 CCTV를 설치해서 환자가 동의하면 수술 장면 등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술 201건 가운데 109건이 환자 동의 아래 녹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민간 병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분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2019학년도 수능날입니다. 오랫동안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비 소집일이죠. 그래서 수험장 가는 길도 미리 알아놔야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수험생을 위해서 특별 교통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기획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에서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수능시험 당일날 아침에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합니다.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개인 차량으로 수험장에 가시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들의 안전이나 또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서 수험장에서부터 반경 200m 구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외에 차량이 다닐 수 없고 그 외 구역들에서도 차량들로 매우 혼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차량
시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평소보다 출근 러시아워 시간을 평소에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간대보다 더 자주 운행되는 이 러시아워 시간을 수능 시험 아침에는 6시부터 10시까지로 평소보다 2시간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9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서 고사를 치르고 있을 텐데 10시까지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날 교통 혼잡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나 자치구 그리고 그 산하기관들의 출근 시간과 수험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10시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입실 시간이 8시 10분까지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줄어들어서 집중 배차를 할 예정이고 이 시간대 택시도 평소보다 약 16,000여 대가 더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수능 시험 날 보면은 꼭 볼 수 있는 장면이 급하게 오토바이 뒤에 타서 시험장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수험생들 모습인데요. 혹시 늦잠을 자거나 차를 놓쳐서 시험 시간에 늦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다행스럽게도 올해도 비상대기 차량이 오토바이를 포함해서 서울 각지에 약 800여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관용 차량도 대기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택시조합과 모범 운전자회 같은 민간단체에서도 이 비상 수송에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늦을 것 같다 싶은 수험생들이 있으시면 당황하지 말고 수험장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셔서 비상대기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비 소집일에 수험장에 직접 가 보셔서 지하철역과 정류소 위치 그리고 이동 경로를 직접 파악해 두고 당일날 아침에 좀 여유 있게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상 차량을 준비해 주시는 이런 여러 기관과 단체들에서 수능 시험장에 나오셔서 시험장 주변 교통 질서 유지도 도와주실 예정이고 수험생들 응원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음료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동이 좀 불편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교통수단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날 하루 서울 시내 장애인 콜택시를 몸이 불편한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대상은 1, 2급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1, 2급 장애인 수험생들이고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1588-4388번으로 전화하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오늘까지 받고 있지만 혹시라도 사전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시험 당일 수험생이라는 걸 밝히시면 우선적으로 배차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내일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해서 오늘 이제 예비 소집일이 있고요. 수험생들은 미리 고사장을 찾아가서 교통수단도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앉을 자리도 확인해 볼 텐데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지만 당일 아침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면 좋으시겠고 특히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방금 전화번호 안내해드렸죠. 1588-4388 1588-4388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하신다면요? 예, 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험장 주변에서는 소음 발생하는 공사나 차량 경적을 울리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는 영어 특기평가 시간으로 서울 경운중학교, 경운학교, 여의도중학교, 서울맹학교에서는 오후 9시 전후까지 시험이 진행되는 곳도 있으니까 예. 수능 시험날 하루만큼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수험생들은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실력 충분히 발휘하시기 바라면서 서울시에서 이날 수험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일까지 좀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구 서울시 교통기획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이번 주에
경기도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북한 측 인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방남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리종혁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또 김성해 실장 등 북한 인사 7명이 방남 신청에 승인됐어요.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방남합니다. 예. 이들은 경기도와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요. 오는 17일까지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방남 중에 15일에는 임진각 일대를 둘러보고 16일에는 고양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석하는데요. 각국에서 온 인사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에 참석하고 이어 경기도와 북측 대표 간의 교류 협력 체결이 진행됩니다. 예. 이번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와 북측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이번에 방남하는 리종혁 부위원장은 대남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인물로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김성해 실장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와 북미 협상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남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기도와 북측 간의 교류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과 보건, 체육 등 분야의 교류가 우선 진행되고 이어 경제 분야의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은 모든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거나 변경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북측과 경기도의 교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지자체 간의 협력입니다. 실제로는 협력이 중요하지만 갈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 그리고 오산시가 산수화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요? 네, 경기도 수원시와 이웃한 화성시 또 오산시가 산수화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도시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산수화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예.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들 시는 실무 협의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세 도시가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중요한 지역 현안과 긴급 재난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요. 문화와 교육,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각 도시의 문화유산 계승 발전 방안과 공공시설 공동이용 방안도 논의해서 시행하는데요.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서 각자 지역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협력해서 해결책을 찾고 시행하기로 세 도시 시장들이 이번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갈등을 빚고 있던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 문제라든지 화성 광역 화장장 건립 등은 상생 협약에서 빠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원 공군 비행장을 이전하는데 최적지로 화성시가 선정돼서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호 주변이 선정되기도 했는데 예. 화성시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화성시가 광역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데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심합니다.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수원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심각하게 빚었고요. 오산시의 경우는 경계 조정으로 마찰을 겪었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시장들은 밝혔는데요.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현안을 풀기 위한 협력 방안은 빠졌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고 하는데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가 뭡니까? 네,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는 지난 2015년부터 구리시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모두 10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강변 그린벨트 지역인 구리시 토평, 교문, 수택동 일대 172만 제곱미터에 조성하는 건데요. 예.
실내 장식이나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핵심 시설입니다. 관련 기업 2,000곳이 입주하고요. 주변에 디자인 관련 학교와 거주단지, 또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완성되면 연간 방문객이 180만 명, 또 그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또 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그 구리시는 밝혔습니다. 예, 이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추진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은 당초 박영순 전임 그 구리시장이 추진해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까지 받아서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예. 그 후 그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 돌연 무산됐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그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그 미국 쪽에 국제자문위원회도 손을 놨는데요. 이번에 새로 취임한 그 안승남 시장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에 직접 가서 그 국제자문위원회와 투자협약 재체결 등을 논의하기로 해서 그 재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고 또 그 고용 효과도 큰 만큼 주민들이 그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모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I never knew love could be a silence in the heart, a moment when the time is still. And all I've been looking for is right here in my heart. 11월 14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크리스 버그의 Here is Your Paradise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n a day that